이게 영어쌤이랑 국어쌤이랑 와가지고 학교별로 특징적인 걸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크게 목차가 3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학교 수학 시험 출제 경향이랑, 두 번째는 그러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준비를 위해서 각 시기마다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될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보다시피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객관식이 19문항입니다. 근데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서술형이 몇 문항밖에 없죠? 2개밖에 없는데 배점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송도고는 뭐 8점 하나, 7점 하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두 문제에서 15점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분 점수를 얼마큼 획득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확실한 건 서술형까지 문제를 풀 시간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중학교는 45분 동안 시험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50분 동안 보는데 이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막상 풀다 보면 학교 레벨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첫 번째 좀 전략은 서술형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만큼 앞쪽 문제에서 시간을 좀 땡겨야겠죠. 그러면 그만큼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크게 2개 학기로 쪼개서 송도고에서 쓰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좀 문항을 좀 세분화 시켜봤습니다. 총 21문항 중에 1학기 교과서 7문항, 2학기 교과서 8문항. 교과서 문제가 적지가 않아요. 근데 교과서는 알다시피 좀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중 유형서인데, 이 시중 유형서는 우리가 보통 서점에 가면 좀 많이 팔리는 교재가 있어요. 센수학이라던가 뭐 고쟁이라던가 이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추 지금 검은 색깔로 썼던 이 2개는 애진간한 학원이나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준비를 어느 정도 좀 합니다. 근데 제가 뭐를 지금 빨간색으로 적었죠? 예, 모의고사 변형인데, 여러분 지금 22개종 교육과정이 몇 등급제죠? 5등급제입니다. 5등급에서 아마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저 빨간색 모의고사 변형에서 출제가 됩니다. 실제 저는 이제 이쪽 학원에서 좀 6년차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 대표 강사인데, 이쪽에서 보통 아이들이 많이 판가름이 나뉘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아이들 전까지는 9등급제였잖아요. 9등급제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에서 1, 2등급에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등급제니까 1등급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체 문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체 진학 문항은 약간 좀 널뛰기 형식입니다.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좀 중상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 진학 문제는 시중 유형서에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 정도 풀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잡은 거는 우리가 얼추 준비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판가름이 저 빨간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교과서는 출제되는 내용을 좀 보면 난이도가 하에서 중 정도고 변형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번 풀어보면 누구나 맞춥니다. 그 다음에 유형서는 제가 예시로 고쟁이를 넣었는데, 송도고가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연수구간 내에서 인문계 중에 수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센 수학 정도의 유형서로는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서 중 난이도가 좀 있는 고쟁이를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필수 유형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송도고는 학교 특성상 나오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힘을 주는 데를 제가 아까 보다시피 모의고사 변형에서 힘을 좀 주다 보니까 시중 유형서는 어느 정도 프레임을 좀 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중 유형서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제 상이나 최상은 없죠. 따라서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복학습만 제대로 해도 얼추 점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략 합산 스코어를 내보면 저기 한 50점 후반에서 60점 초반 정도가 돼요. 네.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자체 제작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상에서 상인데, 아까 제가 말했죠. 고쟁이 정도 되는 교재를 난이도가 약간 일정한 문제까지 풀어줄 수 있으면 그분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아예 못 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이상의 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위에가 핵심입니다. 난이도가 지금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표시가 되겠죠? 예, 3부터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적었다시피 1등급 결정은 여기 쓸 겁니다. 그리고 송도고는 학교가 원래 유구한 역사가 좀 커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기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명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변형 쪽에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교과서랑 시중 유형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좀 많이 학습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모의고사랑 수능을 풀기 위한 심화 개념이라고도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전략을 좀 잡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 2월이 지금 현재 방학이죠. 방학인데 사실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향이 좋은 애들이 있고 영향이 좀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파란 색깔에 적힌 내용들까지는 겨울방학에 그래도 얼추 공부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이제 3월달로 개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많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는 거고 또 교육과정이 또 바뀌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학 때 제대로 정립을 시키는 게 워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4가지인데 교과서, 시중유경서, 모의고사 변형, 자랑 문제인데 이 4개 중에 그래도 앞에 두 개는 커버가 끝나 있어야 되고 여기랑 여기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 이제 3, 4월 달에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3월 달에 보면 송도구에 보통 저희 반도 1등급이 좀 있는데 그 아이들 1등급 나온 과정을 좀 보면 보통 3월 달에는 거의 다 심화 개념을 이용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왜 그러냐면 저때 기본 개념 문제를 풀고 있으면 사실 등급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산을 좀 해보면 5등급제 기준으로는 한 2등급도 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워낙 좀 잘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를 거기까지 시켜놓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학 발표했던 김단입니다. 경치도 감사하시고 저는 뭐 요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송도구를 담당하는 강사는 아니고요. 여기 학원에 저 우수히 많은 수학 강사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냥 대표해서 발표하는 것 뿐입니다. 네. 경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없어요. 괜찮아. 잃어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흑산학원 영어 강사 김철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송도고 영어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목차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키워드를 제가 차이, 특징, 핵심, 방법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학은 아마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크게 차이 나진 않고 물론 이제 아까 그 김 대표님이 또 송도고 수학이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영어에 비하면은 세 발이 피거든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저는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요거 아마 학생들은 이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 교과서 중3 교과서 지문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5가 지문인데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학교 영어는 시험 범위가 보통 2개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문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는 대략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이제 본문만 따졌을 때 한 900개 정도 되는데 대화문 그리고 문법에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영영풀이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겹치는 거 뺀다고 해도 한 1000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일반적인 모의고사 하나 지문이거든요.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이제 송도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교과서는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잘못됐는데 교과서는 안 들어가고요. 교과서는 안 들어가고 부교재 지문이 총 3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교재 지문이 요게 이제 3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중학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송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똑같은 단어 구교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교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그 교재를 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사립이다 보니까 좀 변화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마 그 교재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 807개라고 적은 이유는 그 단어를 단어장이 데이 1부터 해서 데이 60까지 나눠져 있어요. 데이 하나의 단어가 이제 있겠죠. 그 몇십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통 60까지니까 시험 범위를 시험 그 중간고사 할 때 이제 데이 1부터 15까지
그리고 16부터 30까지 1학기 기말, 그 다음에 31부터 45까지 2학기 중간고사, 그런 식으로 이제 15개씩 시험 범위로 이제 수행평가도 그걸로 보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걸 이제 출제를 이제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 807개에다가 단어 부교재가 또 472개가 또 들어가거든요,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그 단어 교재가 있으면은 그 교재 안에 있는 단어, 그 교재 안에 있는 표제어라고 하거든요. 표제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파생어가 있는데, 그 표제어 파생어 말고 귀퉁이에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유의어, 반의어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준 단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700개를 좀 빼야 되는데 6,700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단순 그 단어량으로만 생각을 해도 아까 1000개에서 단어량만 해도 6, 7배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보다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는 6, 7배는 더 해야 된다라는, 중학교 때 1시간 했으면 6, 7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겠죠. 이것도 물론 그냥 단어량으로만 한 수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학교별로 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연수여고도 있고 연수고도 있고, 물론 뭐 대공고랑 뭐 다 있지만 전체를 다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좀 몇 개 학교만 좀 말씀드려보면은, 연수여고가 교과서 1개 단원에 부교재 지문이 30개, 아까 송도고 몇 개였죠? 36개였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이 또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 범위가 아까 36개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죠. 시험 범위 양이. 그리고 연수고가 좀 많은 편인데 교과서 1개 단원은 연수고랑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부교재 지문이 18개. 좀 적어 보이는데 모의고사 지문이 1개치가 다 들어갑니다. 28개가. 그러면 합치면은 이게 56개가 되니까 훨씬 많죠. 그에 비해서 송도고는 부교재 지문 36개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들 막 시험 범위 나가는 도중에 송도고는 이미 시험 범위가 끝나요. 그러면 다른 학교 애들은 진도로 막 나가고 있는데 송도고는 진작에 시험 범위가 다 끝나서 제가 한 3주 정도 잡거든요. 시험 범위 나가는 그 36개 나가는 거를 3주 정도 잡는데 그러니까 그 반 구성 따라 다릅니다. 그 해 반 구성이 만약에 잘하는 애들 위주로 있으면은 조금 더 빨리 나가겠죠. 2주 반이나 뭐 그렇게 빨리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3주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3주 나가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은 뭐가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연수여고랑 송도고 이제 차이는 이제 부교재 지문, 그리고 요 부교재 지문이랑 모의고사 지문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징인데 여기가 사실 중요해요. 여기가 메인인데 송도고 시험지입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지였어요.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특이한 게 다른 학교 시험지랑 다르게 1번부터 10번에 단어 시험이 나옵니다. 단어 문제가. 단어 문제. 그러니까 단어가 약한 친구들은 앞에서 여기에서 한 절반 이상 틀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제가 일단은 단어 얘기를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단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냥 부교재 그 단어장 있잖아요. 그거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요거 좀 많이 학생들이 틀렸던 건데 이제 화질이 좀 깨져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 밑에 있는 단어는 실제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니까 아까 데이 1부터 15까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시험 범위가. 여기는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해와 여기까지 시험에 낼 거야 했던 범위가 요 선택지였어요. 액티브부터요. anxious, ashamed, anyone, ambiguous. 아마 단어를 지금 꾸준히 좀 해온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다 알 거예요. 평균적으로. 충분히 알 단어들입니다. 그쵸? 그치? 네. 근데 문제는 얘를 많이 틀렸던 이유가 incident 요 단어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deliberately 요 단어가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학교생이 내준 시험 범위만 열심히 했으면은 이 단어는 모를 확률이 높았던 거죠. 이 인시던트는 똑같이 능률복합 원편에 나왔지만 데이 18이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딜리버레이트리는 워드마스터란 다른 단어장이 있는데 수능 2000이 평균적으로 이 단어장보다는 좀 나중에 쓰는 교재거든요. 제목부터가 수능 2000이라
보통 이제 고2 학생들이 고1이나 고2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장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였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 어카운트라는 단어도 얘가 지금 뜻을 보시면은 계좌, 보고, 설명, 계정, 이유, 원인 이렇게 뜻이 되게 많은 단어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요 중에서 계좌로 그냥 외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중에 그냥 뜻을 하나만 외운 거죠. 그런 사람은 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 어카운트가 어렵게 느껴졌겠죠. 많이 뜻을 하나로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어도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 메인인데 어법 문제가 다른 학교와 다르게 지금 보시면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틀린 거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1, 2가 될 수도 있고 1, 2, 3이 될 수도 있고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 3, 4, 5가 될 수도 있고 찍을 수가 없어요.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알면 맞추는 거지 아니면 틀리는 거예요. 찍어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밑줄이 보통은 문법 문제를 밑줄을 한두 줄을 치거든요. 요것도 지금 다른 학교 치고는 길게 낸 건데 이 문제 보시면은 밑줄을 너무 길게 칩니다. 거의 밑에는 다 쳤는데 어떤 문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친 것도 있었어요. 싹 다 그냥. 그러니까 낼 만한 데서 내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법 문제를 원래 푼다면은 만약에 여기 to에다가 밑줄을 쳤거나 아니면은 ing에다 밑줄 치면은 요거는 뭐 능동, 수동 구분을 해서 풀어야지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요. 확실하게 내가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랑 정확성이 없다면은 못 푸는 거죠. 이게 그 송도고 답안지거든요. 답안지인데 요걸 좀 확대해 보면은 답이 이런 식이에요. 1번, 3번, 1, 2, 3, 4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출제한 선생님들도 여기 보시면은 어법성 판단 문제가 24번부터 36번까지 전부 다 12문제였어요. 12문제. 13문제죠. 다 어법 문제. 그것도 답이 하나짜리도 있긴 했습니다. 4번, 2번, 근데 15, 14, 13, 1, 2, 3, 4, 2, 3, 4, 5, 2, 4, 2, 3, 5, 2, 4.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간단하게 문법을 아는 정도로는 다른 학교는 괜찮아요. 연수고, 연수여고, 대공고도 요새 모두 고르시오 내긴 하는데 걔네는 그래도 두 개씩 짝을 지어줘요. A, B 아니면 A, B, C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줘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의 개수는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사실 보통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마저도 요 A, B, C, D, E에서 개수로 이제 그러니까 속어로 풀 수가 없어요. 속어법으로. 요건 아니니까 배제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아냐 모르냐로 가야 돼요. 또 두 번째도 얘는 A, B, C, D, E, F까지 갑니다. 제가 H까지 봤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오지선다인데 이게 오지선다가 아닌 거죠.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F까지 거. 그 다음 작년 송도고 1학년은 사실 서술형을 안 냈어요. 1년 내내. 왜 서술형 안 내지 했는데 또 이제 선생님들이 또 학년도 이제 바뀌기도 하니까 만약에 또 2, 3학년 맡으셨던 선생님이 1학년 하시게 되면은 서술형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죠. 1학년에서. 서술형은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학교랑 거의 비슷하게 무난하게 됩니다. 얘도 그냥 원래 빈칸 여기 뚫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원래 지문에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착실하게 공부했던 학생은 충분히 맞췄어요. 근데 요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또 어법 문제예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그러니까 요 밑줄이 없어요. 그냥 요 지문 전체에서 틀린 거를 찾는 건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3개 이하로 찾으라고 하고 만약에 답이 2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하나인데 3개 찾으면은 2개인데 3개 찾으면은 그러면은 빵점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이거 진짜.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영어
점수 등급 컷이었거든요. 등급 컷. 근데 그럼 평균이 36.6일이 나와요. 평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점수냐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웃긴 거는 92.6도 다른 학교 1등급 컷이랑 거의 비슷해요. 다른 학교 1등급 컷이랑. 즉 잘하는 애들은 존재하는 거죠. 상위권은 비슷하게 점수 차이 받는 거예요. 2등급 컷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부터 한 10점 정도 떨어지고 3등급은 15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4등급, 5등급부터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근데 9등급제일 때 기준이니까 지금 이제 10%가 1등급이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여기까지 78점 이상까지 요 시험 기준으로는 한 80점 돼야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업법이요. 그 정확성을 요구를 하고 업법에 대한 그리고 과다한 모두그로 시효, 과다한 밑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거든요. 밑줄이 짧게 있으면 그 부분만 보면 되는데 그 문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잘못 써놨을지 모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내용 이해. 아까 그 일치하는 거 모두그로 시효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내용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또 모두그로 시효도 많고 선택지의 개수도 많게 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암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까다로운 문장들을 암기를 좀 해줘야 되고 영작 능력을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공통되는 게 애들이 항상 시험 보면 끝나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더 중요한 거는 혹시 여기 송도고 일지망인 학생 있나요? 일지망? 왜 그랬어요? 내가 송도고 계속 담당을 해왔지만서도 안 그랬으면 하는데 너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이제 학교를 바꿀 수는 없고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송도고라는 학교가 분명히 대비하기 까다로운 학교기는 해요. 심지어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송도고 시험지랑 수능 제일 어려웠던 거랑 나보고 풀라 그러면은 나는 수능 풀 거라고. 제일 어려운 거. 송도고 1학년 시험지였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합니다. 학생들한테 내가 송도고 스타일로 똑같이 낸 시험지를 송도고 영어 선생님들한테 풀어보라 하면은 100점 절대 안 나올 거라고. 50분 안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송도고는 답이 없을까요? 아니, 답은 있어요. 답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송도고에 이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지금 이 시점에 문법을 최대한 잡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연습을 많이 하면은 생각보다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 연습만 잘하면은 다른 친구들 버벅일 때 내가 연습이 잘 돼 있으면은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격차 많이 내면서. 그 Z 점수라고 하는데 Z 점수도 많이 챙길 수 있거든요. 그게 시험이 어려울수록 점수를 더 가져가는 거라 다른 학교 1등급보다 송도고 1등급이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어법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연습 충분히 해야 되고 여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충분히 연습해야 되고 여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충분히 연습해야 되고 뻔한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방법인데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시험 범위가 나오죠. 근데 사실 송도고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올해 올림포스일 거예요 아마.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의 올해 버전이 아마 이번 시험 범위일 거고 1학기 중간고사는 3, 4, 5가일 겁니다. 3, 4, 5가. 그리고 1학기 기말은 6, 11, 12가일 거고요. 그게 지금 3년째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올해도 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송도고 학생들한테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과제를 준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 범위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송도고 수업을 할 때 당연히 정확하고 이제 확실하게 문장 구조를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 조금 바꿔놨을 때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려면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복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또 치는 거죠.
계속 그게 누적이 되면서. 왜냐면은 결국 시험 당일날에는 36개 지문 전체 범위에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처음에 1, 2, 3 나가면은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9가 될 거고요. 1에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이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진도를 마감하고 나면은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저희가 이제 3월 초부터 바로 시험 범위 들어갈 거고 시험 진도를 3월 한 말쯤이면은 시험 진도가 다 이제 끝나거든요. 그때 이제 전체 범위를 유형별로 테스트를 시킵니다. 근데 보통은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유형들 있잖아요. 어법이랑 그 일치, 불일치 모두 고르시오. 그걸 이제 유형별로 테스트를 시키고요.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같은 점수여도 약한 부분은 다르잖아요. 똑같이 90점이어도 문법이 좀 약한 친구가 있고 단어가 약한 친구가 있듯이 그거 이제 맞춰가지고 과제를 이제 배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2주 전에 되면은 제가 딱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시험 2주 전 주말에 우리는 모의 내신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내신 때마다.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 송도고 시험지랑 동일한 유형으로 해서 1번부터 10번 단어 내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해서 그 송도고 시험이랑 똑같이 제가 만들어요. 똑같이. 유형 똑같이. 난이도도 똑같거나 좀 더 어렵게.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면은 제 경험상 뭐 송도고도 그렇고 제가 다른 학교도 수업을 하니까요. 거의 그 시험보다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왔지 못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더 어렵게 내거든요. 비슷하게 내거나. 그러니까 비슷하게 내려고는 하는데 사실 그 난이도 조절이 수능도 난이도 조절 실패를 하는데 저라고 뭐 맞출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면 제가 어렵게 내버려요. 그냥 단어 요거 쓸까 저거 쓸까 하다가 애매하네 그럼 좀 더 어려운 단어 냅니다. 그냥 이게 이제 그 노트북에 있는 폴더거든요. 모의 중간고사 해가지고 여기 뭐 대검고, 송도고 해서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기 보시면은 송도고는 어법 해가지고 괄호치고 있고 일치해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모의 내신을 한 번 볼 때 얘네는 몇 번 더 봐요. 유형이 까다로우니까 제 손도 더 가는 거죠. 더 연습을 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또 1학기 때였는데 작년 1학기 때였는데 파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초에 그냥 폴더를 따로 뺐어요. 송도고 폴더를. 모의 시험지 폴더 파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따로 빼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법, 서술형만 따로 또 테스트 보고 일치불일치, 어법, 서술형 이거는 전체 이게 괄호가 없는 거는 그냥 똑같이 유형 만들어서 시간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다 보면은 진짜 시험 기간에는 잠을 잘 못 자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업하고 집에 가서 만들다가 자긴 자야 되니까 자고 아침에 또 새벽에 깨거든요. 아씨 만들어야 돼 하면서 깨거든요. 한번 깼다가 이제 또 막 만들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아까 보셨던 거랑 이거는 어법 문제예요. 어법 1번부터 나오죠.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1, 2, 3, 4, 5 다 틀렸어요. 사실 비슷하게 해서 다 틀리게 됐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인데 정답은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없을 수도 있어. 변형은 내가 빡세게 넣어놨는데 다 맞는 문장일 수도 있어 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시험 범위 전체를 가지고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2주 전에 아까 그 봤던 시험지 기억나세요? 송도고 시험지 똑같이 해놔요. 똑같이 1번부터 10번 단어 해놓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이제 어법, 일치 쭉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 수업한 학생 중에 좀 이제 괜찮게 본 학생 송도고에서 이제 영어 기준으로 전교 3등 한 친구인데 서술형만 이제 조금 틀리고 다 맞았어요. 연습을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2학년 학생이거든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작년에 2학년이었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습 계속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니까 결국은 1등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송도고등학교를 담당하게 된 국어 강사 길민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도고에 이제 자의로 간 친구도 있겠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다들 거기도 사는 데고 너무 이제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좀 정보를 주면은 송도고에 가게 될 학생들이 조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구상을 하면서 준비했으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송도고등학교 내신 1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89점 정도가 나왔고 영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이제 24학년도에는 88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5등급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80점대 초반 정도가 1등급이 되겠고 또 60점대 후반 정도 받으면 2등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를 이제 나온 입장으로서 국어 시험을 여러 번 봐본 입장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공부하면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5분의 1이나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제 많이 들으셨겠죠? 이제 중등과 고등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근데 송도고는 또 어떤 측면에서 조금 준비를 하면 좋은 학교일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도고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 등장하는 일단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과 전화해보면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요. 책을 전혀 읽지 않는데 이게 국어가 될까요?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학생들의 특성을 이제 학교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런 의문스럽다 이런 말 평소에 우리 절대 쓰지 않잖아요. 그럼 좀 요상하다 이 정도로의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의문스럽다 이런 어휘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의문스러운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을 알더라도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게 문제를 내는 학교가 송도고다. 그래서 저희는 어휘 문제를 특히나 많이 풉니다. 송도고는 어휘 문제에서 변별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거의 한 60문제 정도 풀고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부 지문의 출제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도 외부 지문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시험지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여기 가나다는. 근데 여기 한 1, 2, 3, 4, 5거든요. 지금 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랑 태도가 가장 유사한 작품을 고르라고 5개 중에. 그래서 5작품이 다 처음 보는 문제예요. 외부 지문이 이렇게 26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시험에. 그럼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작품인데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아무리 시험 범위를 열심히 했다고 한들 외부 지문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기 있는 문제 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다 외부 지문이거든요. 같은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차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6문제, 여기도 외부 지문이고 뭐 이것도 외부 지문이고 얘도 외부 지문이고 다 외부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외부 지문을 읽어낼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다 안 된다.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지문 공부를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송도고 들어가는 친구들 대상으로는 이미 시작을 했고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외부 지문에 사실 자주 나오는 게 주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과 이별을 한 한해정서 하면 한해정서로 자주 나오는 작품들이 쭈루룩 나오거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실 이제 황진이라든지 그런 애들 작품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외부 지문 대비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송도고의 특징으로 하나는 외부 지문으로 시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조는 주제별로 한번 다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송도고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외에 있는 진도가 추가가 됩니다. 이제 EBS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송도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이만큼이 EBS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EBS는 이제 고3이 수능을 대비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나온 책인데
그런 수능 특강에서 작품이 나오니까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송도고 특징 중 하나가 고전 시가를 되게 좋아하세요. 현대시보다. 그래서 이거 다 고전 시가거든요. 특히 정읍사는 백제 노래라서 당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미리 다 외우고 여기 쓰인 표현법 다 외워야지 해석이 되는 거고, 뭐 청산별곡 다 고려 가요라서 교려시대 때 노래인 거고. 그래서 교과서 외에 범위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 학습하듯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내신 대비하듯이 우리가 꼼꼼히 암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모의고사 설명이었고요. 내신 설명이었고요. 모의고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송도고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내신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1.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최저 등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최상위권 학교를 쓸 수가 있을 텐데, 모의고사까지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 5등급제로 변환이 되면서 여태까지는 1.0이 서울대에 가고 1.2가 연세대에 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의 강점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도 저희는 수능처럼 합니다. 내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하듯이 모의고사 대비도 꼼꼼히 하고, 내신 대비 6주가 아니면 항상 모의고사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내신 아니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풀어지고 해이해질 때쯤 저희는 항상 이제 모의고사 대비도 병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송도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명절 지나면 바로 2월인데 2월부터는 내신 만점을 목표로 이제 1학기 문법 시험범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문학 외부 지문 대비 주요 작품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기출문제, 이제 송도고 기출문제 5개년을 저희가 모의 중간고사라고 해서 5개년 다 합치면 한 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문제 정도를 2회에 거쳐서 모의 중간고사를 풀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그리고 EBS 범위의 기출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매주 1회, 매주 학원에 본래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나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1회 풀고 같이 해설도 하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 다시 같이 풀고, 이런 시간을 별도 클리닉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그 다음 4월에 있는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로 반영이 되고, 6월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7월 초에 있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추가가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학습을 한번 해보고 이게 내신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작년도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1대1 개별 클리닉을 활용해서, 사실 남고 학생들 특성상 문제 풀어와 하면 절대 안 풀어오거든요. 풀었어? 하면 또 풀었다고 해요. 근데 까보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1대1로 학생 관리하고 또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항상 병행을 합니다. 송도고 학생들 특성상 내신에 올인했다가 만약 내신 안 나오면 이제 갈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는 두 번째 카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항상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반영한 개별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학원 이제 학원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입학을 하시니까 저희 학원 안 오셔도 되는데 송도고만 하는 학원을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송도고 이제 국어를 공부해본 입장으로서 송도고는 너무 학교별 특색이 세서 정말 송도고만 해주는 분반이 되어 있는 반, 내신 때만 잠깐 분반하고 다시 합치는 게 아니라 정말 송도고만 관리를 따로 해주는 반을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도고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교재를 제작해서 매달 이제 주간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고 입학한 거 이제 떨어져서 간 친구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뭐 너무 낙담하지 말고 거기도 정말 좋은 학교고, 특히나 송도고는 송도고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아마 설명회 갔다 와서 봤을 것 같은데 입결이 너무 좋아요. 입시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대공고 1등급 받는 거, 대공고 학생들 저기 있지만 대공고 1등급 받는 거랑 송도고 1등급 받는 거랑 그 1등급의 레벨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성적 받으면 대공고에서는 1등급 받아도 서울대 못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송도고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프라우드를 가지고 또 정말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밖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로비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